이번 영상은 종목을 매수 후 적게는 하루 또는 뭐 며칠, 몇 주 동안 홀딩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는 이 스윙 투자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보유한 종목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나 중장기 투자와는 달리 단타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죠. 그렇죠? 중장기 투자는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 동안 종목을 홀딩. 그래서 이 스윙 투자자는 특이하게도 단기간에 며칠, 몇 주 동안의 종목을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이 자칫 잘못했을 때는 짧은 기간에 큰 손실도 날 수가 있고 반대로 짧은 기간에 큰 수익도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짧은 며칠 동안의 종목을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장중에 또는 장이 마감하고서라도 내일 이 종목이 어떠한 모습이 나왔을 때 내가 홀딩을 계속 유지하든가 보유를 계속 유지하든가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인가, 그 기준을 미리미리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야 우리가 대응 또한 자연스럽고 철저하게 이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코스피 지수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5일째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종목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8종목이나 되고 지수가 좋다 보니까 일단은 다 플러스를 지금 유지를 한 채 종목을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 좋은 종목과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상승이 이어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이 지수와 함께 매매를 하는 이 유연한 매매 방향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떨어질 때 억지로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단기 저점을 만들고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오르는 시점에 접근하면은 좋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이어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일단 간단하게 요 20일 이평선이 오늘 저항이 됐죠. 이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 이평선이 우하향하는 파란 21 이평선이 오늘 저항이 됐다. 이거를 내일 일단 돌파가 할지, 그렇죠? 돌파를 했다면 241 이평선, 그렇죠? 또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그리고 밀린다면은 요 5일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돌린 5일 이평선과 3000포인트라는 요것을 또 지지를 해줄지, 요렇게 이제 위는 21 이평선 저항, 아래는 3000포인트와 5일 이평선의 지지,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 시장의 메이저인 외국인 연 3일째 매수 기관은 바닥잡기를 들어가서 5일 중에 4일을 매수,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이 메이저들이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장중에도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또 지수의 21 이평선 저항, 밀린다면 5일 이평선과 3000포인트라는 지지 라인, 요거를 꼭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릴 이 스윙 투자자들,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 기업은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이 제가 수익률이 4.37%인데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열흘 동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됐죠. 요 10월 5일 날, 요날 제가 이 종목을 이제는 이렇게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회원 전용으로, 이제는 특별 회원 전용으로 장중 학습용 종목으로 이렇게 10월 5일 화요일 오후 12시 13분에 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움직임이 느려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다. 그래서 종목명과 기준 이평선을 이렇게 이 12시 13분에 기업은행과 일봉차트 20일 이평선 기준, 요거를 지켜주는지, 그렇죠? 이 내용을 왜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은 10월 5일 화요일이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 날이죠. 음봉을 갭으로 떨어져서 장중 2.6%까지 빠지는 날, 이런 날 이제
그런데도 학습용 종목을 함께 살펴봤는데 저도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날에 또 종목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뭐 다음 날도 1.8%까지 빠졌죠.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런 시기에 물론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종목을 내가 어찌됐던 안정적인 흐름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이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좀 키워서 이날로 돌아가고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이 종목을 기업은행을 10월 5일 날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10월 5일 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죠? 다음 날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을 항상 학습용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나서 장이 끝나면은 우리 또 회원님들하고 같이 분석을 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요 라인대가 이 종목한테는 참 중요한 라인대다. 이렇게 이제는 같이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라인대를 보게 되면은 여기 그리고 요 근처에 이날도 여기서 저항이 되고 있죠. 이게 바로 1,550원이었습니다. 이날도 1,550원, 이 3일 동안도 1,550원을 이것을 돌파하지를 못하고 다 밀려버렸습니다. 결국 이 1,550원이 이 종목에게는 지금 단기 저항 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요 라인대. 그렇다면은 내가 10월 5일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하고 있다면 다음 날 이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이 1,550원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최근에 이런 3일 동안 저항이 돼서 다시금 밀려서 음봉으로 빠지느냐 이것을 1차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이 10월 5일 날 다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 라인은 이 빨간 5일 이평선, 이 5일 이평선과 그리고 하단 라인의 20일 이평선, 그렇죠? 20일 이평선을 지켜준다면, 그렇죠? 지켜주는지 이것을 갖고 이제는 함께 이렇게 기준 라인으로 바닥 라인은 21일 평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5일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1,550원 그리고 5일 이평선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는 오버나잇을 했죠. 그럼 다음 날이 됩니다. 도지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550원을 돌파를 하고 그렇죠. 1,650원까지 찍었다가 종가는 1,550원에 멈췄습니다. 1,550원에 안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일 이평선도 위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하, 이날 1.8% 떨어졌죠. 10월 6일 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요 날입니다. 요 날 1.8%가 떨어졌는데 이놈 봐라. 그래도 안 빠지고 잘 버텨줬죠. 오히려 올랐죠. 그리고 10월 6일 날까지 이제 홀딩을 했다면 또 머릿속에 10월 7일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계획을 세우겠죠. 이때 말씀드린 것이 저는 요 5일 이평선, 빨간 5일 이평선을 지켜준다면 계속 홀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딱 됐더니 이젠 550원을 안착을 하고 종가가 1,700원에 마감을 하였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10월 7일 목요일 날 장이 마감했죠. 그러면 또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다음 날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하단에 요 빨간 5일 이평선을 지켜주면은 홀딩을 하겠다. 그리고 이 종목이 더 상승을 했을 때 요 721 이평선 여기 이평선 하나 있죠. 요게 저항이 될 수 있다. 요거를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 요거를 오른다면 요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날 우리가 같이 회원님들하고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5일 이평선. 이탈하면 매도로 대응. 조금이라도 수익 남겨 먹어야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쭉 빠지는 날. 그렇죠? 안 빠지는 것도 다행인데 뭐 1%, 2%, 3%라도 남겨 먹어야겠죠.
자, 여기서도 그러면은 전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단은 빨간 512평선을 지켜주는지, 오른다면 요 721이평선이 저항이 또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날 밀렸다가 장중에 512평선은 지켜줬죠. 빨간색. 그렇죠? 장 마감에 지켜줬죠. 일시적 이탈이 나왔다가. 그리고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홀딩입니다. 왜? 종가상 512평선을 계속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상승.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음봉이 나왔지만 0.47% 한호가 빠졌죠. 512평선을 계속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흐름이 이제 10월 15일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 나온 지점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이때서야 이제 721이평선이 저항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머리를 맞고 저항이 됐죠. 이때는 또 나는 스윙 투자자니까 전략을 갖고 가야겠죠. 다음날 요 721이평선을 맞고 다시 빠지면 또 실망 매물이 나와서 하락할 수 있겠구나. 단 722평선을 상향으로 안착을 한다면 또 홀딩을 해봐야겠구나. 그렇죠? 이런 전략을 또 가져가는 것이죠. 다행히 다음날 512평선을 지켜주면서 721이평선을 상향으로 돌파하고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항이 될 수 있었던 이평선을 안착을 했다. 다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늘까지 10월 19일까지 이렇게 홀딩을 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10월 5일부터 하루하루 장이 마감할 때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고 10일 동안 보유해서 얻은 수익률이 4.37%입니다. 참 눈물 나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수익률은 4.37%. 참 힘듭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차트상에 어떻게 보면 지지와 저항, 512평선을 지켜주는 이평선, 지지 이평선으로 계속 기준으로 삼았고, 또 상단의 저항 이평선들은 하나하나 가격대 이 550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젠 721이평선. 그렇죠. 이젠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10월 19일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으니까는 오늘은 721이평선도 돌파를 했으니까는 계속 요 하단 라인은 512평선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고, 이젠 이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 요 가격대가 1차적으로 또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뭐냐? 바로 요 11,000원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저는 심리적 가격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11,000원이라는 딱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 가격, 물량이 많이 있죠. 오늘도 27만 9천, 거의 28만 주가 요런 구간대 뭐 11,000원, 뭐 11,500원, 12,000원, 뭐 13,000원 이런 가격대 물량이 제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격대가. 오늘 저는 전략을 세운 것이 요 11,000원을 내일 오른다면 돌파가 나올 것인지, 그것은 이제 저항으로서 볼 것이고, 하단 라인은 계속해서 요 512평선을 지켜준다면 홀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늘 저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세워놓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11,000원을 돌파했을 경우 이젠 11,150원을 매우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왜냐? 요 라인이죠. 정고점 라인. 그렇죠? 요 550원은 좀 삭제를 한번 하고 단기 쭉 바닥했다가 11,150원이 요 가격대입니다. 그렇죠? 11,150원. 요게 이제 정고점에서 이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요 11,150원도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요 라인대니까는 요거까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이 라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11,000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 내일 어떻게 돌파가 나올 것인지, 저항이 될 것인지 볼 것이고, 11,000원을 돌파했다면 이 정고점인 11,150원을, 그렇죠? 이거 저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지금 오늘 저는 미리 분석을 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스윙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내일 밀린다면은 요 512평선을 이젠 이익 실현하는 라인으로도 1차적으로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512평선까지. 지금도 이 512평선을 기준 이평선으로 종가상 깨면 매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서 뭐 작지만은 4.37%라는 수익을 열흘 동안 보유해서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단락 홀딩하는 이 스윙 투자자라면 홀딩하는 그러한 기준을 스스로 잡아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그렇죠.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죠. 이 수급적인 측면을 매일매일 저는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죠? 날짜를 봤을 때 요 10월 5일 날 제가 이날 이제 매수를 하였죠. 이때 기관이 46만 주, 외국인이 26만 주, 시장이 2.6%까지 빠지는 날인데 이 종목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매일매일 장이 마감하고 요 수급을 계속 체크를 했죠. 다음날 13만 주, 외국인 22만 주. 많은 종목들의 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을 때 이 종목은 이렇게 연기금이 주축이 돼서 또 외국인들도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이렇게 양매수가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뭐 종목 오르는 폭에 비해서 이 매수하는 금액에 비해서 양매수에 비해서 오르는 폭은 적지만은 요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하면서 마음 놓고 재미는 없지만은 안정적인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오버나잇을 스윙 투자로 연결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윙 투자자들이 종목을 매수하고 단순히 그냥 내일 오르냐 내리느냐 그것만 계속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장이 마감하고부터 장이 끝나고서 나서부터는 바로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어디가 저항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 이평선을 지켜주면은 나는 내일도 홀딩할 것이다. 그냥 계속 보유를 하겠다. 이러한 기준을 하루하루 장이 끝나면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종목들도 그러한 계획을 계속 머릿속에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 지수가 밀리던 뭐 이 종목이 하락이 나왔을 때 나오네. 요거 지켜주지 못하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켜주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한다던가 그런 계획을 할 수 있고 또 오를 때 짧은 수익에 만족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5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계속 홀딩해서 수익을 높이는 그러한 기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 스윙 투자자들이 종목을 보유를 했을 때 장이 마감하고 꼭 왜 이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미리 세워놔야 되는지 그것이 이 중요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기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짜보는 그런 기준들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